증시 탐정, 사건 파일 1호입니다. 여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영업이익 60조 원,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하루에 14.65%, 이틀 동안 20% 넘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시장은 왜 팔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짜 단서는 영업이익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반도체 두 대장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89조 원, SK하이닉스는 6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을수록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SK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이틀 새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정반대로 움직인 것, 이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만 89조 원을 벌고도 가전과 모바일 같은 완제품 부문에서는 오히려 8천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 걸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기묘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단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는 최고조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하루 전인 29일, 미국에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마이크론이 9.94% 급락했고 반도체 투자 심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바로 그날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는 9.61% 더 빠졌고 다음날 삼성전자도 89조 원짜리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즉 최고의 실적과 최악의 투자 심리가 같은 날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겹치면 시장은 대개 나쁜 쪽에 먼저 반응합니다. 첫 번째 단서, 실적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60조 5천억 원으로 1분기 37조 원에서 한 분기 만에 또 급증했고 1년 전보다 557%나 늘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76%, 1조 원어치를 팔면 7,600억 원이 남는 구조인데 이건 그 유명한 엔비디아의 이익률마저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매출은 79조 원, 상반기 누적으로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전체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 붐이 만든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의 성적표를 부문별로 뜯어보면 사건이 더 선명해집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부문은 무려 89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완제품 부문은 오히려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전체 매출 171조 원에 연구개발비만 16조 원을 역대 최대로 쏟아부은 이 거대 기업의 이익이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한 곳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이 흔들린다는 신호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팔았을까요? 두 번째 단서는 기대치에 있습니다. 시장은 SK하이닉스가 매출 84조 원, 영업이익 64조 원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성적은 매출 79조, 영업이익 60조, 사상 최대였지만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낮았던 겁니다. 주식은 얼마나 잘했나가 아니라 기대보다 잘했나 못했나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표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실망 매물로 흔들립니다. 이걸 이해하면 호재의 판단은 시장의 행동이 보입니다. 발표 전에 미리 사둔 투자자들이 막상 결과가 나오면 차익을 실현하며 파는 거죠. 사상 최대라는 헤드라인 뒤에서 실제 거래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단서,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주가는 이미 기대를 잔뜩 선반영해 올라 있었고 발표 전날 연준의 매파적 동결과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에 시장 한켠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정점을 지나면 메모리가 다시 공급 과잉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범인은 실적이 아니라 실적을 둘러싼 기대와 공포였던 겁니다. 정리하면 실적이라는 과거의 성적표는 만점이었지만 시장이 값을 매기는 건 언제나 미래의 성적표입니다. 그 미래에 드리운 그림자가 바로 인공지능 투자 정점 논란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디램은 반도체 칩을 평평하게 한 층으로 깔았습니다. 반면 HBM은 이 디램을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어마어마하게 넓힌 특수 메모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 GPU 옆에는 HBM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필수 부품이 됐고 일반 디램보다 몇 배 비싸게 몇 배 높은 마진으로 팔립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6%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낸 비밀이 바로 이 HBM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 시대의 금맥이 바로 이 HBM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금맥을 캐는 기술에서 우리나라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HBM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흔들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HBM 수요는 결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인공지능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투자 속도가 꺾이면 HBM을 포함한 메모리 수요와 가격도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는 실적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뒤를 미리 내다보는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의 사상 최대 실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지금이 이익의 정점 아닐까를 먼저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실적이 곧 좋은 주가는 아니라는 주식시장의 냉정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발표된 실적 숫자보다 빅테크의 투자 계획과 메모리 가격 흐름을 더 유심히 지켜봅니다. 물론 반대편 시각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가와 시장의 시각을 정리한 것으로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왼쪽은 그래도 강세를 보는 상방 논거입니다. 실적과 HBM 수요는 여전히 사상 최대이고 HBM4 신제품 양산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며 급락 뒤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조심해야 한다는 하방 논거입니다. AI 투자가 둔화되면 메모리가 공급 과잉에 빠질 수 있고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아졌으며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 금리, 급등이 기술주 전반의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조건을 모두 열어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평결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조건에 따른 두 갈래 시나리오로 정리합니다. A. 강세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되고 HBM 가격이 방어된다는 신호가 확인될 때입니다. 이 경우 반도체는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B. 약세 시나리오는 빅테크 투자가 둔화되고 메모리 가격이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입니다. 이 경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적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 조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결론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매수나 매도 신호가 아니라 시장을 읽는 조건표일 뿐입니다. 함께 지켜볼 감시 리스트입니다. 이 역시 추천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로드맵과 다음 실적 눈높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글로벌 인공지능과 메모리의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를 넘어서는지도 기술주 전체의 변동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 이 사건의 다음 국면이 열립니다. 오늘의 사건,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서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주가가 흔들린 건 실적이 아니라 기대치와 인공지능 정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그 열쇠는 HBM과 메모리 사이클에 있습니다. 이 사건 파일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건 파일에서는 또 다른 종목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날의 사건은 쇼츠로 먼저 만나요. 우리 앞으로도 같이 부자 되시죠.